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북일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은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인권과 기본권, 우리가 만드는 4세대 인권을 주제로 수업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제안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권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한 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 존엄성이란 매우 높다는 의미의 존자에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엄자가 더해진 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높고 소중한 존재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구글의 영어 표현을 검색한 결과인데요. 어떤 것들이 느껴지나요? 네, 손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림들을 보면 손에 각각 원하는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평등, 자유, 평화, 정의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네요. 선생님이 인권을 검색했는데 평등, 자유, 평화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인권이란 정확히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권이 지켜지기를 손을 들어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을 가장 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겠죠. 그 중에서도 법 중에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 인권 중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헌법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권이 되는 것입니다.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알겠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유권인데요. 자유권이란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평등권인데요. 평등권이란 국가에 의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로 헌법에 쓰여져 있고요. 세 번째는 참정권인데요. 참정이란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이나 직접 대표가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그 예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권인데요. 사회권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청구권이 있는데요. 청구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 5가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권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인권은 나이,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천부성인데요. 천부라는 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자연적으로 갖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침성인데요. 불가침이라는 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권은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의 특성을 갖고요. 네 번째는 양도불가성인데요.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권이란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권은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렇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이곳저곳을 조금만 살펴보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가 변동하거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이란 정치,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는 아랍 지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자국을 떠나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도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는 어렵겠죠. 또 아까 우리가 기본권에서 배운 평등과 관련한 주제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불평등 문제가 최근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나 남성과 여성 간의 성불평등 문제는 몇 명의 개인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인권 개념이 있는데 바로 연대권입니다. 연대란 여럿이 함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성이나 장애인의 문제를 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권리로는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속의 개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형태의 정보는 유포나 재가공이 쉽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완전히 지우거나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동물권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념이 점점 확대되기도 하고 새롭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프랑스의 카렐 바자크라는 법학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에서 이름을 따서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자유권으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다 보니 사회 불평등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박애의 정신이 담긴 평화적 생존권과 환경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연대권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수업의 두 번째 목표였던 현재 또는 미래 사회에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아까 얘기한 바자크의 3세대에 이어 4세대로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새롭게 보장되었으면 하는 인권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이유,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준비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판넬을 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제안한 4세대 인권을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상과 직업을 분리할 권리라고 해서 퇴근 시간 이후 업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안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임을 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피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제를 전개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둥지보호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건물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둥지보호권을 제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세대 인권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다른 모둠이 제시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든 생각을 그 모둠의 잘된 점은 노란색 포스트잇에 나와는 생각이 다르거나 보완할 점은 하늘색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친구들이 나에게 의견을 준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통해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을 살아가면서 또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일여자고등학교 조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